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4월의 첫 거래일을 맞았는데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출발은 나쁘지 않았지만 결국에 성금요일 때문에 반영되지 못했던 파월 의장의 발언이 뉴욕 시장에 약간의 부담을 주기 시작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경제 지표 역시나 굉장히 탄탄하게 나오면서 다시 한번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고민에 들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금값이 상승하고 달러 인덱스는 치솟는 상황 속에서 국제 유가라든지 국채 금리까지 다시 한번 올라가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4월은 과연 조정을 받는 한 달이 될지 조금 더 예의 깊게 주시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닝쇼에서 관련된 전략들 함께 전해드릴 텐데요. 먼저 그 전에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은 경제지표 위주로 살펴보실 텐데요. 지난달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확장세로 돌아섰습니다. 내구재수도 증가를 했고요.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습들이 가득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구매자관리협회 ISM 지수죠. 3월 제조업 PMI가 50.3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달을 보시면은 47.8이었기 때문에 이보다 큰 폭으로 상승이 좀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022년 9월 이후에 최고치를 터치하게 됐습니다. PMI는 잘 아시다시피 50 이상이면 경기가 확장하고 52 미만이 됐을 때는 경기가 축소 국면에 들어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경제 전문가들은 3월의 제조업 PMI가 48.5로 축소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지만 이렇게 50.3을 기록하게 되면서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웃돌기도 했었고 결국에는 경기 확장이라는 데이터를 내놓게 됐습니다. 이 제조업은 미국 경제에서 10.4% 정도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물론 소비가 대체적으로 미국 경제를 좌우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역시나 제조업 경기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함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제조업 생산은 지난해 4분기 연율 0.9% 증가했고요. 제조업 부문의 성장률은 지난해 1.6% 그리고 재작년에는 0.8%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제조업 경기의 선행지표로 볼 수 있는 신규 내구재 주문 지수 역시나 51.4를 기록하면서 2월에 49.2를 큰 폭으로 뛰어넘는 수치가 나왔는데요. 3월에 비용 지급 지수도 55.8로 2월 52.5보다 높아졌고요. 고용 지수도 직전 달보다 약 1.5포인트 정도 조금 더 높게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상보다 이렇게 제조업 경기가 강력하게 나오면서 결국 국채금리에 영향을 줬고 국채금리는 급등세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장중에 10년물 수익률이 4.3%를 또 돌파하게 되면서 2주간 최고치를 보이게 됐다는 점도 한 번 더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의 애틀랜타 연은이 올해 1분기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한번 높였습니다. 강력한 소비 지출이 나오고 있고 제조업 경기까지 살아나면서 지금은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하다라는 신호가 다시 한번 감지된 것인데요. 애틀랜타 연은의 GDP 나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2.8% 정도로 제시가 됐습니다. 이전 수치를 살펴보시면 지난달 29일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제시가 됐는데요. 이때만 하더라도 2.3% 정도로 예상을 했지만 일주일도 안 됐죠. 사흘 만에 이렇게 빠르게 GDP 나우 측에서 2.8%까지 현재 기준으로 인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1분기 실질 개인 소비 지출 증가율은 3.2% 그리고 실질 총 민간 투자 증가율은 3.9%로 이전 전망치 대비 각 0.6%, 0.8%포인트 높여서 잡았다는 점도 함께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GDP 나오는 애틀랜타 연은의 공식적인 전망치는 아니지만 향후의 경기 경로를 좀 참조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 달 업데이트 자체는 다음번 업데이트는 4일이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GDP 나우에 대한 부분들도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두 가지 경제 지표가 굉장히 탄탄한 모습의 미국의 경기 상황을 드러냈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된다면 금리 인하 시점이 조금 더 미뤄지거나 혹은 금리 인하의 횟수에 대해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시장의 불안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뉴스인데요. 이뿐 아니라 유가적인 측면도 함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시면요.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주재하는 이란 영사관이 현지 시간으로 1일 이스라엘의 폭격을 받아서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간부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사관이 완전히 파괴돼 다수가 사망했다고 전했고 호세인 아크바리 시리아 주재 이란 대사가 사용하는 관저도 일부 피해를 봤지만 아크바리 대사는 현재는 무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날 공습으로 인해서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 쿠드스군 사령관이 모하마드 레자 자이디가 숨졌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현재 인명피해 규모는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호세인 아미르 압둘라얀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공격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지목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겨냥해서 이 정권은 국제법을 존중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팔레스타인의 저항을 지지할 것이다 라고 한 번 더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이 피살 메크다드 시리아 외무장관은 공습 현장을 찾아 이스라엘을 비난하면서 이스라엘은 이란과 시리아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국제 정세가 다시 한번 불안해지면서 유가도 치솟는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느새 유가도 90달러 선까지 훌쩍 넘는 그런 모습들로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요. 100달러 선에 대한 돌파 여부 다시 한번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3가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장 마감 상황 들어보겠습니다.